5월 4일 정전 시장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꽤나 좋은 이슈로 출발을 하는데 발목 잡는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노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언급을 했는데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단기적인 노이즈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이 섹터들이 반등할지 아마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섹터의 그 좋은 호재성 뉴스가 주말 동안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 발목을 잡지 않을까 약간은 우려가 됩니다. 뉴스를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에 대한 전망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노무라, 네, IB들도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이 목표가의 가장 명확한 명분은 결국 반도체 섹터들의 슈퍼랠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5%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 사실상 처음으로 하향 리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떠한 이게 투심을 자극할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업 게임이들 최근에 뭐 국내로 굉장히 많이 좀 돌아오고 있고 사업 게임들도 결국 인텔, ICI즈 반도체, 라운드힐 이거 제일 중요한 섹터죠. 최근에 이런 테마주들을 사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첫 번째로 나왔던 이 하향에 대한 리포터가 좀 어떤 식으로 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숫자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2025년도에 R&D 비용으로 네, 30조 원 정도를 역사상 최대치를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노조가 원하는 이런 성과금 규모가 40조 원이 넘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엔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R&D 비용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해 가지고 저 중국의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대만도 TSMC뿐만 아니고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D램 관련해서 1등이긴 하지만은 압도적인 1등이 아니잖아요. 점유율 자체가 과반이 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애플처럼 막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서 R&D 비용이 꺾여버리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외부적인 지표가 나쁘지 않는데 뭐 주말 또 인울수도 많이 나왔었죠. 워렌 버핏이 요즘 미국 증시 도박판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늘리기도 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버핏을 저도 정말 존경하지만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접근했을 때랑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뒤로는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야 버핏이 위험하다 말했대라고 하면서 떨어졌다 얘기했으면은 사실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 자산을 거의 5년 내내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냥 그때부터 만약에 현금 자산 늘렸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랠리를 참가하지 못했다는 것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CPU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뭐 인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새 인텔도 샤웃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한 인텔이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들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밀어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인텔플렉스 관련해가지고 세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 올린 다음에 2배 갔죠. 근데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재료가 나왔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오펙 탈퇴 선언으로 결국 오펙에서 증산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유경쟁 시장에 해가지고 그냥 원유 생산량 막 늘려버리면은 가격에 대한 시장에 교란이 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증산을 같이 해야지 이걸 좀 견제가 되기 때문에 증산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수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들. 사실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이 더 많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봉봉세라든지 연연장이라든지 이런 카드들이 다 먹히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이기도 하죠.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이건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 빅테크들의 인프라 투자가 어마무시하다. 네, 이거 얼마 정도냐면은 지금 2025년도쯤에 이 3,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70억 달러까지 넘어갔어요. 아, 죄송, 6,700억 달러, 6,700억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900조가 넘어가요. 지금 환율 때문에 한 1,000조 정도 되는 건데, 1,000조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에. 투자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상향하고 있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 뭐, 전력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러니까 결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이 돈을 쓰는데 결국 곡괭이와 삽과 부츠와 장갑을 파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블룸버그 에너지 쪽, 죄송합니다, 블룸에너지, 뭐 그쪽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효성중공업, 이쪽 데이터 센터까지 더 나아가서는 뭐 원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되는 이런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좋은 이슈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다음 볼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육상 풍력 프로젝트 계속 중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육상 풍력뿐만 아니고 중국산, 중국산에 대해서 중국산 백도어도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 한번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럽에서 태양광 쓰던 이런 시스템들이 한 번에 다 정전이 된 거야.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어떻게 에너지 대란이 났는데, 이게 이제 킬 스위치라고 하죠. 한번 버튼 누르면은 모든 전자제품이 다 셧다운 되는 거. 그걸 이제 중국산 제품들에게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사실 중국산이 모든 시장을 다 점령을 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안보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 좀 좋은 포지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 뭐 투자해 놨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미국, 영국, 최근에 뭐 유럽 중앙은행까지 금리 동결을 했는데 계속 금리 인상 여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도 보시면은 이제 CME 그룹 패드워치 기준인데,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내년에 혹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거는 한국은행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연쇄적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케빈 씨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계속 미국,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6월까지 계속 보자고 하는 이유가, 하반기에 뭐 스페이스X, 엔트로픽 등의 IPO가 나오게 된다면 돈이 여기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새로운 자산을 사려고 할 때 보통 어디서 자산을 빼겠습니까? 수익권인 자산에서 돈을 뺀단 말이에요. 수익권인 자산에서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의 투자 금액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업종 그 섹터에서 돈을 빼서 넣을 수 있다 라고 또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6월 달에는 IPO가 있고 호재가 아니고 이게 기존의 돈의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대신에 여기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하면 되겠다. 스페이스X, 미래에셋 벤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엔트로픽, SK텔레콤 하나뿐이죠. SK텔레콤, 오펜AI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란이 그리고 새 협상을 지금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에 핵이 없어. 핵이,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핵이 없다니까. 지금 핵이 문제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아마 안 받아들일 겁니다. 핵 관련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도 봉봉세를 연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란이 계속 엎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란 지금 미사일 한 번도 안 날렸어요. 그래서 봉봉세가 정말 잘 먹히고 있다, 여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국이 최근에 뭐 철강 감산을 이어서 히토류 초과 생산업체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토류도 규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뭐 고려산업, 현대비즈니스티, 에코엔, 최근에 뭐 LS 에코nomi가 대장지죠. 근데 비즈니스도 나쁘지 않고, 고려산업이 사실 미국 쪽에 히토류를 미국 기업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비싸지만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싸지만은, 비싸면 한 주씩 사야 되나? 아무튼. 자,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미국이랑 계속 협의를 하게 되면서, 사실 뭐 일본은 미국의 한 번째, 두 번째 주가 되고 싶을 거예요. 농담이고, 정말 일본은 바짝 엎드렸죠. 이 미국한테. 일본은 좀 두드려 맞아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잘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정말 영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가장 최우번 국가는 일본이랑 영국 이 두 국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일본과의 최근에 미래를 계속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에 대해서 좀 경쟁자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힘으로 인해서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주식을 좀 저도 한 10년 넘게 하면서 아쉬운 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이 없어. 이게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냥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반도체가 결국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원래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빨리 금융, IT, 네, 뭐 바이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글로벌적인 바이오가 그러니까 돈을 계속 제조업에서만 이 꺾이면 이제 어떡할 거야? 꺾이면 진짜 난 끔찍해요 지금 상상하는 게. 물론 저는 그걸 또 인버스 기회로 삼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 좀 불안하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정말 글로벌적인 금융기업 하나 나오고 제약바이오 기업 우리나라도 뭐 1912, 노보노디스크 뭐 이런 것처럼 하나 나오고 우리나라도 뭐 투자 기업도 많으면 좋죠. 그래서 좀 다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정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성장펀드에 이게 업스테이지에 또 투자했는데 자 최근에 피리오사, 리벨리온 다 투자했어요. 반도체 스타트업에 다 투자하잖아요. 여기 투자는 가장 큰 수혜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벤처 투자. 제가 계속 벤처 투자를 강조한 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네. 요거죠. 네. 벤처 투자. 랜서님 또 요거 두 개 다 베팅했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톤브리치. 네, 스톤브리치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퍼니 K나. 아마 오늘 이거 오늘 상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스톤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리대 보시면은 이제 실적 승인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 빼고 네이버 빼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인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체력이 안 돼요. 경제 상황에서는 물론 총선 끝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글로벌 IB에서 인터내셔널 뱅크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에 부총재였죠. 통화정책이 계속 불확실해서 이거 코 뭐죠? 네, POC 적기 대응하겠다. 이거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좀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좀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주식시장의 자금을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은행 쪽으로 빼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돈을 풀면은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흡수하게 되는 순간 금리 인상하게 되면서 다시 은행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 뭐 통화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금리는 달라요. 매크로 지표가 여러분들 금리를 결국 결정하기 위해서 매크로 지표를 계속 발표하는 거거든요. 뭐 소비자 지표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거 뭡니까? 이런 걸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 활동 계좌 수가 670만 개 늘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뛰어들면서 영업할 때 이제 제가 딱 처음에 회사 들어갔는데 막 저한테 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전화해가지고 주식하는지 물어보고 뭐 리딩방에 넣어라 아니면은 뭐 정보를 문자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하루에 전화 몇백 통씩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터졌거든요. 12년 전이네요. 네. 그때는 막 진짜 주식 계좌가 몇 개 있지도 않았어. 주식하는 사람 5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주식하는 투자자들이 2,000에서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늘었고 활동 계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영원히 팽창한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제 알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성장률이 떨어진 나라에서는 주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왔었죠. 레딧의 허퍼만 CEO가 자, 우리에겐 AI에 필요한 인간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 이거 동감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이거 최근에 많이 보셨죠? 네, 인도에서 노동자들한테 머리 위에 카메라를 씌워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생산하는 것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야. 기계가 하는 거야, 기계가. 이런 것들을 기계가 못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쌓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기계의 시대는 곧 온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5년 전만 생각해 보자. 5년 전에 챗GPT도 없었잖아요.
5년 전에 이런 피지컬로 나오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뒤, 20년 뒤는 그냥 궁금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스테이블 관련해가지고 보상 절충안을 공개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장 큰 논의거든요. 이거를 절충안을 지금 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근데 주는 쪽 방향으로 잡으면은 클레리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하반기에 케빈 워시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 총재 신은성 총재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이슈 그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케빈 워시도 그렇고 한국 총재도 그렇고 다 스테이블 코인 약간 지지하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도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큰 일정 이슈는 없고 사실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큰 수급이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번 주 아시겠지만은 중국, 일본이 연속적으로 휴장이거든요. 수요일까지. 그래서 일단은 뭐 근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노조 리스크가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각자의 뭐 이득을 위해서 뭐 움직이는 거는 저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각자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주들한테 배당한 금액이 11조 원인데 지금 성과금으로 45조 원 내놓으러 가니까 저는 빡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빡칠 수 있죠. SK이니스 막 성과금 뭐 7원씩 8원씩 받아가는데 빡칠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아, 이렇구나. 앞으로 로봇 관련주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들의 마인드예요. 이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 욕해서 뭐예요? 시간 낭비고. 그냥 내 기분만 안 좋아지지. 그래서 그럼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노조 리스크 대응에 의해서 빠르게 뭘 한다? 네. 설비 투자 하겠구나. 실제로 파업한 다음에 레노버 로보틱스가 한 20%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투자하면 된다. 레노버 로보틱스 100만 원 언제 갑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4년 전에 거의 5년 됐어요. 레노버 로보틱스 100만 원 간다고 한 지가. 근데 그때 7만 원이었는데. 네, 빨리 100만 원 갔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네, 아무튼 뭐 이번 증시, 네, 노동자 연휴이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주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 안 가죠. 네,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또 휴장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애매해. 5월에 스타트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오늘 좋은 재료가 많은데 삼성전자 이슈가 좀 발목을 잡을지 이걸 또 이겨내고 묻지마 반도체 랠리가 나올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